제주적 LPG 도매 사업자들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와 제주 BK, 제주 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 사업자들이 2020년과 2021년에 판매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25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불공정 담합 행위를 주도한 천마와 제주 BK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들 4개 도매업체가 소매업체 140여 곳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부터 도내에 LPG 공급이 시작되자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판매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적발됐습니다. 내년 문을 여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내년 예산 46억 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16억 원만 반영하면서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4.3 트라우마 센터를 내년부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승격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 청년드림 취업박람회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제주 벤처마루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마련한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를 열리는데 호텔과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21개 업체가 참여해 1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업박람회 참여 기업과 채용 관련 자세한 정보는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해녀협회,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가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의 독특한 해녀 문화를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FC와의 홈 경기에 앞서 김계숙 제주해녀협회장과 오영훈 지사가 함께 시축을 했고 관중석에서는 제주 해녀들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한라산 둘레길을 걷던 70대 관광객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등 20여 명과 구조견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이 여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중문 대포해안 주상전리대가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 35억 원을 투입해 주상전리대와 어울리지 않았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용암광장과 검은 돌밭을 조성하고 관람 데크를 정비하는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공영 관광지인 중문 대포해안 주상전리대는 연간 1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의 경우 3만 원, 취소 수치이면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말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한 달 안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며 신고는 1인당 1년에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10일 실시된 2023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합격률은 초졸 75.4%, 중졸 87.5%, 고졸 81.6% 등 평균 81%로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시험에 응시한 67살 정모 씨입니다. 합격자는 오는 11일까지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암 물질인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성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한부모와 장애인 포함 가구의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목표 547건 가운데 지금까지 297건을 접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